안녕하세요. 보상스쿨TV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손해사정 실무를 시작해서 독립손해사정법인과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실무를 하였고 지금은 독립손해사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번 컨텐츠에서는요, 부상사고 중 교통사고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2주에서 3주 구간의 경상사고 손해액 지급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장애 중 추간판 탈출증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해 준비를 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을 흔히 척추 디스크라고도 하는데요. 부상사고에서 염자나 좌상이 가장 흔한 진단이라면 후유장애에서는 이 디스크가 가장 흔한 장애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요, 의사들이 바로 진단을 내려주진 않고요. 교통사고 경상 환자 중 요추염자나 경추염자 피해자에게 사고 이후에 팔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경우 MRI 검진으로 디스크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MRI 판독 결과를 통해 디스크 진단을 질병 코드로 내리기도 하고요. 상해 코드가 부여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디스크에 대해서는 기왕증이나 퇴행병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외상기여도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한시장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등등 정말 말씀드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분량관계상 이 내용들을 이 한 영상에 모두 담을 수는 없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스크 진단에 대한 손해액만 먼저 계산해 볼 건데요. 교통사고마다 과실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기왕증이나 외상기여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은 디스크 손해액 계산에 대한 기본 플로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고 사례입니다. 사고사항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후미 차량이 추돌한 차대차 사고이고요. 피해자는 무과실입니다. 소득사항은 만 25세 월소득 250만원이 발생하는 직장인 여성분이셨는데요. 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피해자분에게 유리한 일용근로자 임금액으로 주장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평균 임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치료사항은 초진 3주 요추염자 진단을 받고 20일 입원 치료를 했고요. 입원 기간 중 다리가 저리는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해서 MRI 촬영을 했고 요추 4번, 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코드는 질병 코드인 M51.1을 받았고요. 직장인인 관계로 오랫동안 병가를 낼 수가 없어서 퇴원하고 통원을 총 10회 받았습니다. 진단사항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장애평가 결과 맥브라이드 장애율 23% 적용이 되었으나 외상기여도 50%이고 장애기간은 한시 3년이라는 내용으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부상과 장애가 병존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관상 부상보험금과 장애보험금을 각각 계산한 후에 합산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상보험금입니다. 첫 번째 적국손해이고요. 치료비 항목인데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 보증을 했고 피해자가 자비로 지출한 병원비가 없으므로 0원입니다. 두 번째 위자료입니다. 부상 위자료의 경우 12급 사망 척추염자와 9급 6항 추간판 탈출증 두 가지 병명이지만 부상급수가 11급 이하이기 때문에 병급 적용 없이 25만원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부상위자료와 장애위자료 항목이 중복 산정이 되는 경우에는 두 항목 중 많은 금액 하나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는 장애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므로 부상위자료는 0원입니다. 세 번째 휴업손해입니다. 교통사고로 병가를 내거나 휴업을 함으로써 급여 또는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그 감소분의 85%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피해자분의 월 소득은 250만원이지만 피해자에게 유리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입원 치료 20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적용을 해서 계산해 보니 157만 700원 산정이 됩니다. 간병비는 상해급수 1급부터 5급에 해당되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항목이므로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정금액은 0원입니다. 다섯째, 기타 손해배상금입니다.
통원 일당인데요. 10회 통원을 했기 때문에 8,000원 곱하기 10회에서 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은 165만 700원을 부상보험금 산정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첫 번째 장애 위자료고요. 장애 구간별로 정해놓은 인정액을 받게 되는데요. 맥브라이드 장애율 23%를 받았지만 외상기여도 50%라는 점과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인 점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는 실무상 50만원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상실수익액입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배상 항목이고요. 일용근로자 임금 277만 1,900원을 기준으로 23%의 외상기여도 50%를 적용한 11.5%의 3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개수 적용을 해서 33.3657 곱한 금액인 1,063만 5,900원이 산정됩니다. 세 번째 가정간호비인데요. 식물인간이나 척추손상 마비 환자가 아니므로 이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어 산정금액은 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항목들을 모두 합산해보니 부상보험금은 165만 700원이고 장애보험금은 1113만 5,900원이므로 최종 합계액은 1278만 6,6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향후치료비 항목을 좀 더해서 1300만원 구간에서 합의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위 사례와는 달리 사고 내용이 차량 견적 100만원도 안 되는 경미한 사고였다든지 혹은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디스크로 진단받았던 과거력 등이 있었다면 이 외상기여도는 지금 사례처럼 50%가 아니라요 30%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애기간이 3년에서 2년이나 1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상기여도가 30%, 장애기간은 2년으로 평가받은 경우에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면요. 일용근로자 임금의 장애율 23%에 기여도 30%인 6.9%를 곱하고 한시장애 2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인 22.7938을 적용해보니 435만 9,500원이 됩니다. 사례에서의 상실수익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처럼 후유장애 평가 내용은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 피해자와 대립하는 보상직원은 합의금 산정을 할 때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 따라 보수적인 금액으로 계산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실에 대해서는요,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나 유사 판례 등 정형화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가지 않는 한 근거 없는 과실비율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소득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서류상 소득 증명이 되었다면 그 입증된 소득액은 보험사에게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후유장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장애평가라는 것은 의사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보험회사 소속 자문의사의 저평가된 장애 소견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합의금을 깎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 진단 내용을 두고 피해자와 가장 치열하고 가장 날을 세우고 대립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상의학적 관점에서 장애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험사에게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나는 정확한 내 손해액을 알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영상 댓글에 무료 상담 양식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